자, 두 번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나와 있는데요. 통정의 표시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나와요. 비통착사강 중에서 통정의 표시, 착오 많이 나온다. 근데 착각해서 잘못 표시를 하는 건데 그게 계약서에 써진 걸 가지고 얘기하죠.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일지라도 표의자가 중과실로 몰랐어.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될 건데 그때도 선의 제3자는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이 취소도 마찬가지로 뭐다? 상대적이다. 제 착사강 중에서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되지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서 바로 우리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게 1항이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본문은 권리 주장자가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인 것은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취소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표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단서에 있는 거죠.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걸 막을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고서 딱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착오의 한계와 관련해서 우리 자연적 해석에서는 소위 말해서 오표 신부의 원칙이잖아요. 착오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없지. 그런데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를 잘못했어. 그러면 착오 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취소권이 생기려면 그게 법률의 내용에 착오해야 되는데 동기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한 동기지 계약서에 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게 동기가 표시됐어.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 됐다는 거죠. 내용으로 돼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놨죠.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계약서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썼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이 됐어. 그러면 상대방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를 해버렸대. 이런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증여할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분의 착오해야 되는데 이 중요분의 착오와 관련해서 중요분의 착오는 표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돼. 주관적 현저성, 객관적 현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사례로는 차용금만한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보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상금 채무 등의 경우는 준소비 대차 계약이었대요. 근데 어쨌거나 보증서일 건 똑같았잖아. 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야. 취소할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과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페이지를 바꿔서 요 판례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중대한 과실로 이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도 알고 있었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했어. 예를 들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도 그걸 잘 알고 사실 공장 지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 말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파는 게 급하니까 그냥 계약서 써버렸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판사님이 참 교육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명 책임 앞에서 다 얘기한 건데 여기서 다시 얘기했죠. 취소하는 자가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과 결정적인 영향, 이 결정적인 영향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말하는 거죠. 이걸 증명해야 돼. 그런데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막을 사람이 상대방이 증명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그랬는데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 인지를 딱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는데 일단 페이지를 바꿔서 우리 기동현은 중요해 그랬죠. 기동현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근데 김영란인의 착오 대표적인 사례가 신원보증서류에 착각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김영날인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특히 김영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원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 근데 이것을 이런 게 이제 표시상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인데 이걸 제3자가 사기를 쳤어.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기 취소는 할 게 아니다. 110조가 사기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기 취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홍길동 사건이다 이렇게 불렀죠. 홍길동 사건이다. 그래서 요 판례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해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착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이런 것들 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현황 경계의 착오가 있어요.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적이 부족한다든지 좀 지분이 좀 부족해. 그리고 시가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동현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착오가 인정되면 일단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착오자의 지인이 동의를 해줘버려. 알았어. 네가 부른 대로 줄게 라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값을 주겠다는데 취소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야 뭐야 나 지금 그 계약하는데 돈 들어가고 힘 썼는데 그러니까 나도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는데 경과실로는 취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 잘못했네. 불법 행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109조의 적용 범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109조는 이게 우리 어쨌거나 여기서 공부한 것들은 공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죠. 특히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적용돼. 가족법상 법률행위 이 신분행위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거기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신에는 적용 안 돼. 소송과 관련된 것들 소송행위 이런 데도 적용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가번 가시면 이게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게 되면 이때는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물건을 착각해서 모르고 샀어. 근데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할지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요 판례가 2018년도에 나오고서 2019년, 20년, 21년 요게 착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 우리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또 채무불이행이 안 돼야 되니까 착오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채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도 안 되겠네. 그 다음에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 이 문제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마쳤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요. 그 화해계약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착오 취소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얘는 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기강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